사실 화장품들 정말 좋은 화장품들 많죠. 네. 비타민C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도 있고 네. PN이나 PDRN, 그러니까 리줄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진피층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의 공식 동안 지킴이 분이시죠. 동안 성형의 선두주자 바로박이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반 원장님 제가 몇 년째 뵙는데 네. 얼굴이 점점 좋아지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네. 주름도 거의 좀 좋아지시는 것 같고 네. 턱선도 날렵하시는 것 같고 네. 좀 특별하게 좀 뭐 비결이 있나요? 저도 뭐 여러 가지 네. 관리를 네. 좀 하고 있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너무 늙어 보이면 네. 또 환자들한테 아무래도 제 면이 안 쓰지 그쵸. 않습니까? 신뢰감에 그죠? 대해서. 신뢰가 좀 떨어지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열심히 관리하고 있고요. 네. 피부 시술부터 네. 해가지고 뭐 비타민 C나 네. 이런 걸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얼굴 처짐과 주름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반 원장님께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오늘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먼저 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이유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피부는 이제 소위 말해 겉피부, 상피라는 게 있고 진짜 피부, 네. 이제 진피라는 게 돼 있는데 겉피부는 계속 재생이 일어나죠. 완전히 세포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진피는 세포의 기질이라는 물질로 돼 있어요. 세포는 좀 적고요. 이 세포에서 만드는 콜라겐이나 탄성섬유나 네. 그다음에 히아루론산 같은 네, 이런 네. 세포의 기질로 돼 있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이 콜라겐이나 탄성섬유를 만드는 요 세포가 뭐의 공격을 받아요? 자외선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세포 이름이 네. 섬유아세포인 거예요. 섬유아세포. 네. 굉장히 어려운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지금.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 섬유를 만드는 세포다 이런 뜻이죠. 그죠? 네, 섬유소. 파이버죠, 파이버. 네, 네, 네. 콜라겐 파이버, 네. 엘라스틴 파이버를 네. 만드는 세포다. 아. 그 영어로는 파이브로브라스트인 거죠. 파이브로브라스트. 네, 네, 네. 근데 요 세포는 진피층의 맨 윗부분에 주로 존재합니다. 위에 있다 보니까 자외선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노화의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섬유아세포를 지키는 게 노화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키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섬유아세포가 결국은 네. 이게 콜라겐도 만들고 네. 엘라스틴도 만들고 네. 또 히알루론산도 만들고 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공장 같은 네. 아주 중요한 세포들인데 네. 제일 위층에 있다. 너무 자외선에 잘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위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얘네들이 네. 한번 노화가 되면요. 모양도 바뀌어요. 오. 그러니까 원래는 약간 그 스핀들 쉐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요런 식의 약간 네네. 요런 모양이 돼 있는데 얘네들이 좀비 세포 노화로 바뀌잖아요. 네네. 나이가 들면 죽지도 잘 않고요. 어. 대개는 한 8주에 한 번 정도 턴오버가 돼야 되거든요. 섬유아세포가? 섬유아세포도요. 네네. 근데 이놈들이 죽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부실 콜라겐을 만들어요. 그래서 좀비 세포군요. 네, 죽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네. 역할은 안 하는 거죠. 콜라겐도 만들고 엘라스틴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잘 안 만들고 만들어봐야 부실한 콜라겐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이 섬유아세포를 잘 지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요게 이제 포인트네요. 그렇죠. 네. 모든 피부를 재생시키는 기계들은 네. 사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섬유아세포가 노화되는 기전을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노화되는 기전이 결국은 자외선에 의해서 네. 인플라메이션이 증가하거나 네, 염증. 아니면 자외선이 네. 직접적으로 네. 얘네들의 DNA를 공격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외선에 의해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거나 이러면 ROS가 생기잖아요. 네. 활성산소종이 생길 네. 거 아니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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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활성산소종에 의해서 또 또 얘네들의 섬유아세포가 DNA가 망가지고 공격받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활성산소를 잘 차단하는 거고요. 그죠? 활성산소를 잘 차단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외선을 잘 차단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바르는 거, 네. 그다음 먹는 자외선 차단제.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비타민 C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항산화제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항산화제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고 네. 차단제 잘 발라야 되고. 너무 명확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차단제를 바르면서 네. 또 실수하는 것들도 있죠. 왜냐하면 아침에 바르면 끝난 줄 알고. 사실은 여러 번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 그죠?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SPF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외선 차단 지수를 높은 걸 바르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30 정도만 되면은 진짜 잘 차단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50짜리 많이 네, 50짜리 막 40 일부러 막 높은 거 60짜리 뭐 이런 거 바르시는데 네. 사실은 한 30 정도 높으면은 네. 거의 대부분의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자꾸 씻겨져 내려가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 번 잘 바를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 너무 끙끙거리 너무 느낌이 안 좋고 이러면은 한 번 바르고 잘 안 바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주 바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타입. 좋은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자외선 차단 효과는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덧발라도 된다는 거죠? 계속? 그렇죠. 저는 자주 바를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를 수만 있다면 한 2시간 정도 간격으로 바르시면 제일 좋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또 네. 아침에 일어나면 바를 게 많아요. 네. 스킨도 좀 발라야 되고 네. 또 약간 로션도 발라야 되고 자외선 차단제도 발라야 되고 순서가 좀 있을까요? 뭐 네. 이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보습을 해야 되니까 네. 스킨부터 먼저 바르시고요. 스킨 바르고 네, 그 다음에는 로션 정도 바르시고, 네. 그리고 나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면은 바로 네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색조 뭐 화장하고 화장하시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남성분들이나 좀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은 그 로션을 바르고 막 이렇게 로션이 막 있는 상태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막 바르시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방 씻겨 나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로션이 좀 흡수되고 나서 그때 자외선 차단제를 좀 발라주시면 그럼 더 오래 지속되고 효과가 발휘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진짜 꿀팁이네요. 네네. 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바로 발랐는데 조금 시간을 특히 두고 남자분들이 좀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맞아요. 이제 바로 바르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만 좀 참아주시면 한 5분 정도 기다리면 되나요? 5분, 10분 정도? 5분, 1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바르시면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또 다른 홈케어 방법 혹시 있을까요, 또? 사실은 화장품은 우리가 이제 스킨 베리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각질 세포층 네. 있는 부위는 굉장히 스킨 베리어,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화장품을 발라도 말하자면 섬유화 세포가 있는 진피층까지는 도달하기가 정말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유화 세포를 화장품으로 지키시는 거는 쉽지 않아요.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뭐 사실 화장품들 정말 좋은 화장품들 많죠. 비타민 C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PN이나 PDRN, 그러니까 리줄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진피층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우리의 섬유화 세포를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조금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정말 진피층을 지키시려면 어떻게 보면 항산화제를 잘 복용하시는 게 정말 우리의 진피층에 있는 섬유화 세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피층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수분이랑 주고 이런 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피층은 오히려 피부 자외선을 잘 차단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만성 염증이라는 게 결국은 활성산소종을 만들어서 우리의 그 섬유 아세포를 늙게 만드는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잘 말하자면 로션을 잘 발라서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게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논문도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피부에다가 로션을 잘 바르는 사람은 몸 전체의 염증 수치도 감소했다는 그런 논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말하자면 수분 케어를 잘 하시는 게 이렇게 피부의 염증을 억제하고 따라서 진피층까지도 염증을 억제해서 활성산소종을 억제하고 피부의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는 게 물론 무조건 소용없는 건 아니고 그럼요. 간접적으로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도움이 겁니다. 되는 거군요. 네네네.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제 섬유 아세포를 지키고 싶다면 병원에서 시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사실은 네. 장비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섬유아세포, 하나는 섬유아세포를 지키는 거, 네. 다른 하나는 콜라겐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 얘기죠, 사실은. 섬유아세포를 젊게 만들면 콜라겐은 자연스럽게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있는 콜라겐을 또 어떤 자극을 가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좀 특이한, 제가 약간 좀 특별한,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잘 생소하지,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네. 그런 좀 장비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뭔데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동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네네네. 수술만으로 다 되진 않잖아요. 그쵸. 또 수술만으로 다 되지 않으니까 우리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섬유아세포가 딱 와닿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섬유아세포는 피부의 상부, 그러니까 진피의 상부층에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얕은 층에 존재하잖아요. 그럼 얘들을 자극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대부분의 장비들이 섬유아세포만 자극하는 게 아니고 네. 뭐 열을 전체적으로 가한다든지 피부 전체를 가한다든지 아니면은 깊은 층을 자극한다든지 네. 이런 장비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이 섬유아세포는 거의 0.한 피부에서 보면 피부도 여러 가지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피부가 좀 두꺼운 데가 있을 거고 얼굴 피부는 상대적으로 귀 옆이 제일 두껍고 이 눈 쪽으로 가면, 입 쪽으로 가면 피부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얇아져요. 얇아지면서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유두진피층의 두께도 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보통은 한 0.2에서 0.4 사이에 존재합니다. 4mm. 네, 4mm 정도. 네, 네. 그러니까 0.2mm에서 0.4mm 사이에 네, 네. 존재하기 때문에 얇구나. 굉장히 얇죠. 네. 그래서 딱 거기를 자극하는 그런 장비가 있더라고요. 오. 마이크로 니들, 아주 짧은 니들을 음. 한 0.4mm 정도 만들어서 네. 이 피부층이 이제 다운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부가 이제 손상돼서 회복이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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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 피부층, 상피층만 딱 코팅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만 고주파가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만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제 딱 고기가 그 섬유아세포층인 거죠. 그러면 피부는 멀쩡하고 속에만 이렇게 자극이 되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을 가할 때 네. 그 온도가 네, 네. 예를 들면은 뭐 100도의 열을 가했다. 그러면은 걔가 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포가 타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세포는 보통 한 40에서 45도 정도의 열을 가할 때 네. 얘가 가장 자극이 되어서 콜라겐을 가장 많이 만들게 됩니다. 활성화되고. 근데 재밌는 게 딱 그 온도로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네. 이 섬유아세포를 적당하게 딱 자극하는구나. 때려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정신을 차려서 좀비 세포가 이게 젊어지는 거를 다 이렇게 우리가 조직학적인 현미경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장비인가 봐요? 네, 아주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만든 장비인데 너무너무 흥미롭고 제가 이제 요즘에 그 환자들을 네. 이제 이 장비를 가지고 이제 쭉 네.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네, 네. 저는 너무 정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반재성 원장님을 만나뵈면 이 동안 지키는 방법이 딱딱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반재성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또 관련된 좋은 정보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